네, 안녕하세요. 한민우 강사입니다. 오늘은 탑 세일즈맨의 보험 영업을 훔치다. 제가 세일즈 프로세스와 최근 보험 영업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도 원래는 일반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보험 영업을 시작해서 정말 그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했고요. 정말 그 DB 영업을 저는 많이 했었는데 보험 계약 체결률 무려 이제 75%까지 달성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75%면요. 10명 만나서 7.5명은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업을 할 때 항상 제가 만났던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남겨서 지금 많은 수강생들도 배출을 했고 그 수강생들 또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이 진행할 강의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노하우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고 저는 단 한 가지도 그냥 이론만 가지고 한 게 없어요. 다 실전에서 제가 경험하고 얻은 거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할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세일즈 프로세스와 최근 보험 영업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 영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FP님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여러분 슬럼프가 옵니다. 뭐 혹시 369 이렇게 3년, 6년, 뭐 9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일을 했을 때 무조건 슬럼프나 이 매너리즘 같은 게 찾아와요. 그럴 때 이게 뭐 나는 경력자인데 신입들만 듣는 강의가 나한테 뭐가 도움이 될까? 이런 게 뭐 이론적으로는 도움이 안 될 수 있어도 멘탈적으로는 여러분들이랑 저랑 공감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좀 다시 한번 불을 지피는 계기가 충분히 될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일즈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텔레폰 어프로치 TA부터 소개 메커니즘, 그 다음에 초회 상담, 우리 어프로치 팩트 파인딩 받는 법,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클로징, 생명보험 세일즈와 CRM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항목들에 대해서 이제 총론의 의미에서 핵심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 강의가 다 끝나고 나는 뒤에는 제가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내용들은요, 다 실전에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녹여냈거든요. 그래서, 첫 시간에는 이런 이론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는 제가 이 이론과 화법들을 접목해서 실전에서 계약을 받았던 사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법을 딱 들으면은, 저게 언제 접목이 될까라는 어떤 이런 의아함이 떠오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실사례, 실전에서 영업 자료랑 썼던 내용이랑 동시에 같이 구현하는 거를 보여드리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각 차시별로 전부 다 심화 과정을 사례별로 연계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우리 FP 파트너스 내에서 강의를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지금 영업 활동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좀 풍부하게 계약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각 차시가 끝나고 이 심화 과정은 추가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추가로 제작이 되면 그때 이제 심화 과정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세일즈 프로세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알아볼 건데요. 우선은 우리가 용어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용어. 기본적으로, PP라고 해서 우리가 프로스펙팅이라고 부릅니다. 프로스펙팅. 프로스펙팅이 뭐냐면 말 그대로 가망 고객 발굴이죠. 가망 고객 발굴. 근데 저는 보험 영어 처음 시작할 때요. 회사에서 나눠준 이 스케줄러가 있었어요. 그 스케줄러에 보면요. TA 하는 것부터 나와 있거든요. TA 하는 것부터. 이 앞단이 없었어요. 이 가망 고객 발굴에 대한 게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화를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전화를 하죠? 전화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가망 고객 발굴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지 전화를 해야 되는데 항상 어떤 교육을 들으면 전화하는 방법부터 교육을 한다는 거죠.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 거죠? 항상 그게 의문이었어요. 근데 이 프로스펙팅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항상 고민이었어요. 교육을 듣는데 알겠는데 고객은 어디서 찾는가? 그래서 이 가망 고객 발굴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뒤에 또 가망 고객 발굴을 요즘에는 어떤 형태로 하는지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초보자가 그러니까 신입 FP가 해야 될 어떤 그 영업 방식, 가망 고객 방식, 그리고 우리가 신입 FP에 벗어나서 중간 단계, 뒤에 단계까지 쭉 성장하면서 가져가야 될 그 프로스펙팅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단계별로 성장하면서 이 가망 고객 발굴 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가져가야지 여러분들이 롱런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TA입니다. 텔레폰 어프로치라고 얘기하는데, 가망 고객 발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각 단계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TA예요. TA. 전화를 통해서 고객에게 어프로치를 하는 것인데, 이 TA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되게 내추럴하게 전화를 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화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단순히 전화할 때 목소리 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내 일정보다는 고객의 일정에 맞게끔 약속을 잡아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말을 할 줄 몰라서 전화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고객한테 과연 전화를 해서 보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보험 이야기를 하는 그 자체가 부담되지 않을까라는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말을 잘하고 못하고는 떠나서 전화기를 누를 수가 없는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려면 단순히 전화를 해서 어떤 내용을 말하기보다도 이 사람한테 전화를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을 먼저 만드셔야 돼요. 그죠? 오늘 이 사람한테 전화해볼까? 이러려고 하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다 보니까 전화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는 카카오톡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3일 전, 한 달 전, 보름 전 이 사람한테 전화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한 어떤 교두보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사전에 고객님 요즘에 잘 지내고 계신가요?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연락 한번 드릴게요 라고 해서 먼저 메시지를 한번 던져 놓으면 고객이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주에 전화하기가 너무 편하겠죠. 그리고 새로운 상품이 곧 나올 것인데 그런 것들을 제안할 때도 신상품이 나오자마자 또 제안하려면 무언가를 팔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먼저 또 얘기를 해놓을 수 있겠죠. 메시지로. 고객님, 혹시 요즘에 환절기인데 가족분들 중에서 뭐 감기라든지 병원에 가신 적 없으셨을까요? 라고 간단하게 안부 메시지를 묻고,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이번 주에는 좀 바쁘니까 다음 주에는 전화를 한번 드릴게요. 라고 해서 전화를 만들 수 있는 상황에 포석을 먼저 깔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전화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TA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AP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AP는 우리가 1차 상담, 보통 초회 상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어프로치라는 단어는요, 1차 미팅 때 만나서 계약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골프도 보면 여러분, 어프로치라는 거는 가까이 붙인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1차 상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계약이 아니라 뭡니까? 고객에게 다가가는 것. 그쵸? 그리고 옆에 괄호로 나와 있는데, 팩트 파인딩, 필링 파인딩이라고 해서 고객의 재무적인 아니면 뭐 병력적인 요소에 대한 팩트 파인딩을 받는 것도 있고, 고객의 현재 지금 감정이라든지 감성 이런 부분들까지 파악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차 미팅 때는 팩트 파인딩을 받으면서 또는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까이 좀 다가가는 의미. 그렇죠. 그리고 내가 팔고 싶다고 해서 고객이 그 상품을 꼭 가입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 또 고객이 어떤 걸 원하는지에 대한 거를 서로 정보를 파악하고 피부로 느끼고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1차 미팅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고객의 이 상품적인 내용만을 푸시를 하는 것이 아닌 고객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네. 고객한테 스피치를 하지 말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첫 상담 때는 고객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고객이 어떤 정보적인 것들만을 막 이렇게 검토하고 분석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일까요? 뭔가 좀 의리적인 감성으로서 이 사람이 인간적인 신뢰를 주면 그 부분으로 또 계약을 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입 FP님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어제 우리 팀장님한테, 지점장님한테 RP를 배운 거예요. 우리가 RP가 뭐죠? 롤플레잉이라고 해서 화법을 배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머릿속에 그 화법을 이야기해야지, 오늘 준비한 걸 이야기해야지, 그렇게 돼 있다 보면 항상 자세가 고객에게 가까이 가 있고, 그리고 고객한테 어떻게 하죠? 어제 내가 배운 RP 그대로를 롤플레잉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이렇게만 되다 보면 여러분, 영업하면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어떻게 해요? 고객을 가르치게 되고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닌 내 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상담에 대한 방향성이, 결국 이렇게 상담하고 나면 끝에 나오는 답변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너무 당황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어프로치 때는 고객의 성향을 파악하고 고객의 니즈를 최대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객 1차 상담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 단계는 우리가 PC라고 해서
프레젠테이션하고 클로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객에게 상담을 할 때 1차 상담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2차 상담을 진행하고 3차 상담까지도 진행을 해서 이제 계약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죠? 아니면 우리가 1, 2차에서 끝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프레젠테이션 클로징이 동시에 진행돼서 2차 상담의 종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3차까지도 우리가 이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차 우리 프레젠테이션 클로징 할 때는 1차에서 파악한 고객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무실로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준비를 해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러 가야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우리가 바로 선거절 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뒤쪽에 우리가 따로 프레젠테이션과 클로징에 대한 강의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선거절 처리에 대한 노하우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고민해 볼게요. 생각해 볼게요. 비싸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답변을 듣고 우리가 또 그거에 대한 거절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그 질문이 안 나오게끔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단계까지 현재 이제 진행을 했고, 자, 그리고 다음 단계는 바로 PD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증권 전달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사실 고객들에 대한 어떤 보험 증권이 나오면 실제로 뭐 작은 선물을 드리면서 안내를 하거나 또 뭐 택배로 보내거나 그렇게 진행을 했지만 요즘에는 이제 모바일 그 계약을 많이 하면서 모바일 증권이 발송되고 하다 보니까 이 단계가 사실은 크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우는 사람들마다의 선택에 대한 폭은 있겠지만 우리 FP님들이 뭔가 좀 우호적인 고객들, 뭔가 소개로서의 충분한 연결이 있고 어떤 접점을 더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할 때는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AI 시대다, 온라인 시대다 이렇게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보험영업 시장을 보면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쵸? 어떤 이 레트로 느낌의 예전에 했던 방식도 충분히 먹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권 전달에 대한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가망 고객 발굴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보험 영업의 꽃은 바로 이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뭐냐면 CRM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고객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객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DB를 구매해야 되고, 그죠? 신규 고객을 계속해서 만나야 됩니다. 근데 고객 관리를 잘하는 우리 FP님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 DB나 새로운 소개가 없더라도 계속해서 그 고객 안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어떻게 돼요? 신규 계약이 계속해서 창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고객 관리를 우리 요즘에 이제 뭐 질병 예측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건강 검진권을 우리가 좀 할인해서 좀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알아봐 드린다든지 다양한 측면을 통해서 우리가 고객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상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얼마나 내가 진정성을 담아서 도와주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상에 대한 부분은 100%다 처음에 우리가 신입 FP, 왜냐면 지금 이 영업 프로세스를 보고 계신 분들이 경력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신입 FP 분들이 보셔야 될 내용인데, 신입일 때일수록 보상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는 내 인프라를 만드셔야 됩니다. 인프라가 뭡니까? 우리가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을 하고 있지만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이 존재합니다. 이제 그런 분들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고객의 보상 문제가 생겼을 때 어설프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문제 해결을 해주면 그런 고객들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키맨으로 육성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자, 여기 다시 보시게 되면 쭉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이 영업 프로세스 각 단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단계별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나만의 어떤 이 능력치를 올릴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망 고객 발굴을 어떻게 해요? 지인을 리스트를 쓰거나 DB를 구매했어요. 자, 그러면 10명의 가망 고객을 떠올렸는데 전화를 통해서 내가 4명밖에 약속을 잡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평균 약속을 잡는 비율이 10명 중에 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능력치가 내가 40%,
그럼 100%까지 내 능력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지, 그리고 스크립트나 이런 것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각각 단계별로 AP 단계 때 내가 1차 미팅할 어떤 자료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면 또 내가 지금 가진 능력치를 30% 이렇게 적어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보시고, 그리고 1차 미팅까지는 정보는 잘 받아오는데 2차 미팅 때 내가 계속해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부분이 내가 부족한지에 대한 것들도 계속해서 스스로 답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경험이 부족한 신입 FP 때는 모든 고객들을 이 영업 프로세스를 적고 나서 밑에다가 여러분들이 방문했던 날짜, 그 상황이 어땠는지를 한번 기억해보고 복기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이고,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놓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면서 훨씬 더 그 높은 생산성과 꾸준하게 롱런할 수 있는 FP가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시간에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보시면 우리가 예전에 보험영업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요, 풀 리스트 100이라는 거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죠? 100명의 가망 고객을 적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은 혹시 몇 분이나 적으실 수 있을까요? 저도 100명을 다 적지는 못했습니다. 과거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인 인프라와 또는 아무런 연고가 없지만 현장에 나가서 어떤 상가를 돈다든지 뭐 운동 활동을 한다든지 동호회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인이랑 개척 영업만을 했어요. 근데 요즘 영업 환경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하라고 한다면 가망 고객을 생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시간과 여러분, 그쵸? 소득. 네. 시간과 소득 측면에서 봤을 때요, 처음에 신입 FP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FP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능력은 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보험 영업을 처음 시작할 때 누군가는 5천만 원을 가지고 시작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마이너스 상태에서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알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여러분, 내가 제일 처음에 지금 마이너스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블로그랑 유튜브 같은 온라인 시장을 내가 만들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비추천입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DB 영업이라든지 지인 개척보다는 지인 영업과 DB 영업을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온라인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위 노출되기 위해서 굉장히 꽤 약간의 긴 기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때 우리가 계약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적 악순환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당장 소득이 없으니 이거를 계속 꾸준히 해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DB 영업이나 회사의 지원을 통해서 DB 영업이나 지인 영업 등 그 다음에 소개 영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중물을 생성을 하고 거기서 꾸준한 생산성을 가지고 간다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온라인 영업들을 병행하시면, 이 온라인 영업의 장점은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뒤에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 자판기처럼 고객들의 문의가 오게 되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우리가 여러분들이 각자 보험 영업을 시작하셨을 때의 나이가 있을 거거든요. 그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우리의 체력은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적인 생산성을 유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영업 방식을 하시고 장기적으로는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업을 이 프로세스를 접목해서 시작을 할 때 다양한 난이도에 대한 어떤 이 영업 방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과 여러분들의 지금 성향을 고려하셔가지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보험 영업을 시작하고 바꿔 나가셔야지 오랫동안 롱런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설계사들, 우리 FP 분들이 알아야 될 어떤 보험 영업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각 단계별로 조금씩 더 좀 심화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